얼마 전 해리와 메간 마클이 오프라 윈프리와 했었던 인터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과연 왕실의 사람들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20일 모나코의 공비, 우리의 개념으로는 왕비죠. 샤를린의 아주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 떠올라서 이번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이 스타일에서 파격적인 펑크락 스타일로 변신한 샤를린 왕비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채널 고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모나코. 모나코는 그 무엇보다도 헐리우드 영화 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여왕이 되었던 아주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인구의 30%가 백만장자인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레이스 켈리에 대한 이 영화 같은 이 러브 스토리는 다음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3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카롤린과 알베르 2세 그리고 스테파니였는데요. 이 둘째 아들 알베르 2세가 현재 모나코의 대공입니다. 그리고 샤를린은 알베르 2세의 와이프이자 모나코의 공비죠. 공비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왕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샤를린 위트스톡은요 1978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태어나서 89년 부모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400m 혼영 릴레이에 남아프리카 대표로 출전해서요 5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뛰어난 수영 선수인데요. 2000년에 그 모나코에서 열렸었던 그 수영 경기 대회에서 20살 많은 알베르 2세 왕자를 만납니다. 아마 알베르 왕자가 샤를린한테 한눈에 반했겠죠. 이 둘은 5년간 친구로서 지내면서요 2005년부터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대중들한테 연애 사실을 공개하고 알베르 왕자가 참석한 모든 공식 행사에 이렇게 나오면서 세상에 얼굴을 알립니다. 샤를린은 2007년 그 수영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고요. 2010년 6월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 후에 2014년 이란성 쌍둥이 아이들을 낳죠. 친할머니 그레이스 켈리와 미모의 엄마를 닮아서 너무나 예쁘고 잘생겼죠. 자, 여기까지가 샤를린의 공식적인 인생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베르 2세는 50살이 될 때까지 모나코의 왕자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유명한 여인들과 싱글 라이프를 즐기죠. 그가 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동안에 2명의 혼외 자식을 낳았는데요. 그중 두 번째 아이는 샤를린과 연애하기 바로 전 2005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를린은 이 두 아이를 받아들이고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샤를린과 알베르 2세의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세 번째 혼외 아이가 있다는 이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2011년 결혼식을 앞두고요. 이런 루머가 터지면서 샤를린은 모나코에서 도망을 할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첫 번째는 샤를린이 파리에서 그 신부 드레스 가운을 피팅하는 날 알베르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하러 간다는 이 뉴스를 보고 샤를린은 짐을 곧바로 챙깁니다. 그리고 바로 남아프리카 대사관으로 향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녀를 설득을 했는지 샤를린은 다시 알베르 왕자한테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3주 후에 또다시 그녀가 왕실을 떠날 시도를 합니다. 모나코의 그 그랑프리 이벤트가 굉장히 큰데요. 이 이벤트가 있었던 날 샤를린은 다시 탈출을 시도를 하는데요. 탈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왕자의 측근이 그녀의 여권을 압수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로는 사실 어떤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 샤를린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요. 남아프리카로 귀국하는 이 비행기표를 끊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왕자의 측근에 의해서 또다시 이 계획은 실패하고 그녀는 다시 설득을 당해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결혼식에 들어간 1억 달러, 우리 돈 약 1,100억 원의 그 어마어마한 비용 이야기가 오갔다는데 아무래도 이 샤를린한테 막중한 책임론이 지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설득이 아니라 거의 협박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일요신문에 의하면요. 결혼 전 알베르와 샤를린이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합의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어쨌든 이렇게 3번의 탈출을 실패를 하고요. 샤를린은 2011년 7월 1일, 2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드레스를 입은 샤를린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모습이 결혼식 내내 포착이 되는데요. 이 결혼식을 지켜본 많은 기자들과 이 게스트들은요, 행복해서 오는 신부가 아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신혼여행도 각각 그 다른 호텔을 사용했다고 알려졌고요. 샤를린의 방 주변은 경호원으로 채워져서 그녀가 또다시 이
탈출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신혼여행 후에도 한동안 이 세 번째 혼외아이 친자 결과 때문에 아주 싸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결과는 대중한테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알베르는 이를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이에 대해서 처음 보도를 했던 그 매체사들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중에 호텔을 다르게 쓴 거는 부정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각방을 썼다라고 발표를 하죠. 과연 이 실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이런 혼돈의 시간을 거쳐서 3년 후 샤를리는 이란성 쌍둥이 자크와 가브리엘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샤를리는 모나코를 대표하는 공비로서 대외적인 활동과 정말 많은 그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어느 왕비보다 더 우아한 그녀의 엘레강스한 스타일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행사장에 나타난 샤를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쪽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밀어버린 파격적인 펑크락 헤어스타일과 그 짙은 스모키 화장 그리고 금빛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등장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샤를린의 방황이 엿보인다라는 그런 설들이 돌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그 샤를린 공비의 그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알베르 2세 국왕과 왕실에 대한 반항이자 로열 패밀리의 외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마치 메간이 얘기한 것처럼요. 영국 심리학자 베키 스펠만 박사는요, 어느 매체사와의 인터뷰에서 샤를린 왕비의 파격적인 스타일 변신은 그녀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만인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데렐라 판타지를 계속 이을 것 같았던 이 그녀가 왜 이런 파격적인 스타일을 보였을까요? 메간이 얘기한 것처럼 왕실에서의 생활이 어렵고 외로워서 방황한 것일까요? 제가 보는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모나코의 공비가 된 지 이제 10년 차가 되는 샤를린인데요. 그동안 오뚜기뚜루의 정석을 그대로 보여주던 그녀가 이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시도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로서 운동하기 편한 이 짧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샤를린이죠. 그녀가 이번 헤어스타일 변신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밝히기를요. 이 스타일은 자칭 평범하지 않은 공비인 이 자신의 선택이었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의 헤어컷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왕실의 품이나 기품과 안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겠지만 우린 지금 2021년을 살고 있고 지금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어스타일이 자신을 즐겁게 해준다고 전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왕비지요. 이뿐만 아니라 샤를린의 이 패션 열정에는 나름대로 소신과 포부가 있는데요. 모나코에서 열리는 몬테카를로 패션위크가 바로 그녀의 소신이자 모나코 공비로서의 계획인데요. 그레이스 켈리가 헐리우드 영화계와 모나코를 연계해서 이 어려웠던 모나코를 일으킨 것처럼 샤를린의 포부는 모나코를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몬테카를로 패션위크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에도 열릴 예정인데요.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샤를린은 모나코를 대표하는 공비로서 자신이 패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그녀가 보여준 패션 스타일은 이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 모나코를 아이코닉한 국가로 주목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자신의 이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변신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한 거죠. 사실 파격적인 변신을 공개한 이날 샤를린이 입었던 옷은 크리스찬 디올의 자켓이었고요. 거기에 컬러를 매칭한 마스크도 이 자켓과 아주 잘 매칭을 해서 매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울해서 아니면 왕실에 반항하려고 또는 알베르 2세의 세 번째 혼외자식 소속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종의 분노를 표현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단순한 견해일 수도 있겠는데요. 샤를린은 모나코의 공비로서 모나코를 위해서 그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알베르 2세와 샤를린이 행복하고 멋지게 살면서 모나코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국왕 부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